이슈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FOMC 성명서 발표됐습니다. 일단은 물가 안정 위해서 수단 다 동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볼 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저희가 눈여겨볼까요? 아무래도 이번 FOMC의 핵심은 네. FF 금리의 그 유도 목표를 계속 제로 금리 정책을 유지시키겠고요. 2022년 말까지는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 쓰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미국의 국채는 월 800억 달러 그리고 모기지 담보증권 MBS 같은 경우에는 400억 달러를 매수하겠다는 구체적인 명시를 했는데요. 하루 40억 달러의 국채를 매수하는 이런 속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회의에 참석했던 17명이 2022년까지 점도표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점도표 내용을 보더라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전날까지도 실업률 개선이 상당히 더디고 잠재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라고 계속 압박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연준의 대답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한 효과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쓴다면은 금융기관의 수익이 더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해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를 팔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채 수익률이 역으로 상승한다면은 미국의 그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경기 악화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안이 아무래도 이번 FOMC 핵심 내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40% 감소 예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확대와 같은 한마디로 2차에 넘어가는 3차 부양책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7월 이후에는 어떤 대책들이 좀 발표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2022년까지 네. 연준이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 정도 되면은 플러스 5% V자형 반등은 예상이 됐던 거고요. 이제 문제는 실업이 완전 고용 수준인 3, 4%까지 가려는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뒤집어서 해석하면은 아무래도 완전 고용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7월 달 이후에는 추가적인 다른 조치들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좀 더 확대시켜줄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우리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국채 매입을 통해서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일드 커브 컨트롤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은행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장기 금리 유동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건데요. 일드 커브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국채 매입 대금만큼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잉여머니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명목 금리는 현재 0.8% 정도에 그친 상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1.6%가 된다면은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0.8%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진정이 되고요. 미국의 수출 기업들, 하이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좋아지고 기업들의 기대 성장률이 높아진다면 결국 주시장의 주가 수익 비율은 더 상승하게 됩니다. 증시로 봤을 경우에는 금융 완화가 계속되는 2022년까지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갖춰지게 되는 셈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이파처럼 불확실성이 발생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금융 완화, 재정 정책이 신속하게 발동이 된다면 웬만한 악재에도 주가는 당분간 조정폭이 얇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는 주시장에 커다란 선물을 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지수 10,000포인트 넘어갔고요. 주요국 지수는 코로나19 폭락 이후에
한 90% 이상은 되돌린 것 같고 국내 증시 역시 뭐 다 되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디커플링이 너무 심하다. 뭐 하이퍼 디커플링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물 경기랑은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V자 반등이 나오는데 이 V자 반등이 나온다는 명백한 뒷받침할 만한 그런 근거가 지금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 월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여기에 기업 수익 악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증시만이 나홀로 하락세를 만끽하고 있는 것은 뭐 현재 주가가 경기 침체 국면에서 찾아오는 금융 강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정 파이낸스 장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익률은 버블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기업 수익 EPS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것입니다. EPS를 할인율로 나눈 것인데요. 바로 이런 할인율의 역수가 주가 수익률이 됩니다. 뭐 세계적인 금융 완화로 인해서 실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기대 성장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할인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주가 수익 비율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의 주가 상승을 부추겨 왔다는 겁니다. 뭐 코로나 2차 감염이라든지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북핵 위기 같은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면 EPS는 더 감소하겠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추가적인 재정 출동이나 금융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주가 수익률은 한층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더블 딥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가 조정폭은 그렇게 깊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그 증시에 우리나라도 다시 지난번 고점을 이번에 벗길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의 퍼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도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비율을 우선 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죠. 실업급여도 지금 꼬박꼬박 은행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세 조치로 인해서 가계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고 있는데 외출 금지로 인해서 4월 달 저축률을 보더라도 사상 최고 수준이 33%까지 올라왔습니다. 가계 주머니는 두둑해지는데 지갑을 열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보복성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과거 평균 8% 정도까지 저축률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연간 5조 달러 정도에 달하는 소비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업들의 기대 성장률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주가 수익 비율은 더 상승하고 그다음에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는 부분들은 계속 리스크 프리미엄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앞으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0.8%까지 낮아진다고 전제를 하면은 소비자의 신뢰 지수는 코로나 쇼크 이전인 132 정도로 회복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주가 수익 비율은 2000년 초반의 IT 거품 당시와 같은 25배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은 22배 정도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미국 증시는 앞으로 10% 정도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년 1분기 EPS가 한 15% 증가한다고 보고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이 25배를 기준한다면은 S&P 500의 주가 지수는 내년 1분기 정도가 되면은 3,65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연내 사상 최고치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시장과 관련해서는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시각을 이제는 지우셔도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비관적으로 보기는 싫고 지금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미국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지난 2월부터 경기 침체기에 진입을 했다. 사이클상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침체나 확장기에 들어갔는지를 판단하는 곳이 유력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전미 경제연구소입니다. 이 안에 경기 순환 기간 확정위원회가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 축소가 몇 달간 계속이 돼야지 뭐 경기 침체라고 판정을 내리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쇼크로 인해서 고용이나 생산이 전례 없는 규모로 감소를 했고요. 또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신속하게 이례적인 판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8개월 만에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2009년 6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이 이제 끝났고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미국 경기가 수축으로 왔다가 어차피 경기는 사이클상 확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언제쯤 확장 국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1960년 이후에 8번의 네. 경기 후퇴를 경험을 했습니다. 경기 후퇴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12개월 정도였고요. 실질 GDP 감소폭은 정점에서 바닥까지 평균 마이너스 2%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2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기준으로 마이너스 40%를 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GDP 감소폭은 과거 평균치보다도 상당히 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인 점은 전미경제연구소가 이야기했듯이 경기 침체 기간이 과거보다 매우 짧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과거 미국의 경기 후퇴 국면을 보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FRB가 빠르게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시점이었고요. 또 자산 버블이라든지 신용 버블, 또 유가가 상승했던 외부적 쇼크에 의해서 발생했는데 이번에 미국의 경기 후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소비 유치, 생산 활동 감소라는 측면에서 과거 8번의 경기 후퇴 국면보다 상당히 짧게 터져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니까 늦어도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에는 경기 확장 국면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를 보면 지금 조정은 없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게 조정이 나온 거잖아요. 한 1% 중반대까지 지금 밀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미국 증시 직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한마디로 계속 낙관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IT 버블 붕괴가 있었던 2000년 그 최고치가 나스닥 기준으로서 5,048포인트인데요. 현재는 이것보다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애플이나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 구글, 중과 같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지금 계속 속출하고 있고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인해서 계속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음같이 온라인 회의 확대 관련주 테슬라 같은 종목들은 벌써 올해 주가가 2배 정도 상승했는데요. 이런 IT와 관련된 투자 펀드들, 나스닥에 투자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에 자금 유입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베스코 트리플 Q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무려 110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상대적으로 덜 오른 다우나 S&P 쪽으로도 이제 매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졌고요. 또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38%까지 떨어졌습니다. 재선에 실패한 카터나 아버지 부시와 같은 지지율인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애플이 집계하는 지도 웹 사용 현황을 보면은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도보 이동이 지난 2월 평균 수준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대형 레스토랑의 예약 테이블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솔린 가격도 드라이빙 시즌을 맞아서 개럴당 지금 2달러까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 경기가 낙관론이 확산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레저나 항공, 정유, 카드,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수요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서도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투자가들을 좀 반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수급을 조금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드디어 지난주에 소폭이지만 순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도 1,200원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이번 주도 좀 기대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거든요. 추세적인 매수를 좀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그 세계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이 아직 코로나 쇼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는 정치적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거로 지금 저도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감염이 진정 단계에 들어갔고요. 경제 활동 재개로 인해서 하반기 경기 회복 가능성이 다른 신흥국보다 빨리 온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덜 오른 신흥국 펀드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00원대까지 들어왔다는 점이고요. 또 신흥국 채무가 GDP 대비해서 170%지만 한국은 43%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순위로 12 정도 되는 22bp 정도인데요. 홍콩이 44bp인 점에 비교해 보면 무려 20%포인트 정도 낮다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 안정성을 보여주는 외환 보유액 수준이라든지 유가나 환율의 민감도가 높은 국내 증시를 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특히 홍콩에서 이탈한 자금들의 선호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제 점점 더 세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그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도 좀 낙관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지막으로 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